미나상, konnichiwa. 안녕하세요. 이선옥 강사입니다. 자, 지난 시간 비법 전수에 이어서 우리 첫 번째로 살펴볼 문제 유형, 바로 한자 읽기가 되겠는데요. 자, 한자의 음독 규칙을 잘 생각하면 모르거나 혹은 헷갈리는 선택지들이 나왔을 때 충분히 정답으로 가까워질 수 있도록 쳐낼 수 있는 방법론이 조금 생겼죠. 따라서 지금 이 화면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네, 맞습니다. N5의 한자 특강을 혹시 안 들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우선 빨리 그것부터 듣고 오신다면 문제를 좀 더 쉽게 접근하고 공부 방법도 찾아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한자 읽기에 여러 가지 주요 문항들 같이 해결하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문다이지. 밑줄의 고토바와 히라가나で どう書きますか? 어떻게 씁니까? 히라가나로. 자, 1, 2, 3, 4から一番いいものを1つ選んでください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리고 우리가 처음으로 해결해 볼 문항은 바로 교재 74페이지에 있는 7번의 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비법 전수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 이 단어들이 나오면요. 한자만 읽으면 되니까 문장을 해석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준비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 한자, 통행할 때 통과하다 할 때 통자인데요. 바로 이 한자가 어떠한 문장에서는 이런 뜻이고 어떠한 문장에선 저런 뜻이기 때문에 발음도 달라라고 했었던 바로 그 한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문장을 처음부터 살펴봐야지 되겠죠? 치카테츠대 지하철로 가꼬니. 자, 힌트는 바로 니라는 조사인데요. 이래서 언어 공부는 어휘 따로 문법 따로가 아닙니다. 이 어휘의 정확한 발음을 위해서는 조사와 함께 이루어진 세트 문형 구조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바로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어디에 정기적으로 출퇴근에 다니고 거기에 다니다, 왔다 갔다, 정기적으로 다니다 라는 동사를 여러분들이 알아내셔야지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가요우라는 동사로 읽히게 됩니다. 자, 우리 아까만 제가 강조드렸던 니라는 조사와 함께 같이 세트로 읽어보도록 할까요? 니 가요우, 니 가요우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반드시 어디에 다니다 라고 해서 니 가요우, 테니스 교실니 가요우 라고 한다면 테니스 교실 다닌다 라는 느낌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 정도 시점에서 저 한자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 한자는 통하다 라고 할 때 통자가 되겠는데요. 자, 일대 훈독은 통하다, 즉 머물러 있지 않고 이렇게 쑥 지나가다의 느낌이 되는데, 그것을 다시 더 자세하게 나누어서 니 가요 라고 한다면 어디에 다니다 라는 자동사가 되겠고요. 무엇 오 도르 라고 한다면 무엇을 지나쳐 통과해 다니다가 되겠습니다. 둘 다 한국어로 다니다 라고 해석을 하다 보니 여러분들께서 잠시 좀 헷갈리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디에 정기적으로 다니다고, 두 번째는 이 앞을 지나가다, 그 버스 우리 학교 앞을 잘 지나다녀, 이런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저 통과에 스쳐 지나간다 라는 개념으로 기억해 주셔야지 되는 것입니다. 자, 통이라는 이응 받침의 한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장음 처리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자, 그 장음 느끼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즈. 자, 그럼 훈독 음독 패턴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니 가요즈, 니 가요즈. 그런데 이 앞을 지나쳐 다니다 읽어볼까요? 오 도르즈, 오 도르즈. 이렇게 훈독 음독 세트로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외워주시면 좋겠네요. 단어 좀 알아보면 좋겠네요. 자, 음독 단어로 교통이라는 단어는 매우 필수적인 단어이므로 반드시 여러분들이 체크하시고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고즈,
자, 그 다음에 통로라는 단어도 만만찮게 자주 등장하죠. 자, 읽어볼까요? 라고 해주시면 되겠네요.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만 이 한자는 훈독이 자주 시험에 나옵니다. 어디에? 정기적으로 다니다. 두 번째, 이 앞을 통과해 지나쳐 다니다 라는 개념으로 반드시 발음이 다르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문제도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제는 밑줄 근 한자만 읽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긴장감이 생기셨을 겁니다. 따라서 자, 문장 처음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내가 누굴까요? 언니가 혹은 누나가 이츠모 쇼쿠지노 땡땡오 시테이마스. 언니가 누나가 늘 항상 식사 준비를 하고 있어요 라는 단어인데요. 아마 준비라는 단어로 준비, 한국어와 하도 발음이 비슷해서 다들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준비라는 단어는 자, 이런 형태의 용의라는 한자를 빌려서 쓰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발음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용의, 용, 이응 받침입니다. 장음이 들어간 것, 그렇죠. 2번과 4번으로 좁혀서 생각하시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뒤에 보면 의, 뜻 의자죠. 우리 의미라고 할 때 뭐라고 읽죠? 그렇죠. 의미라고 읽기 때문에 끝에 이가 나와 있는 4번을 정답으로 고르시는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요이, 뜻은 준비랑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아마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지 않나요? 달리기 시합할 때 요이 땅! 이라는 표현, 바로 그것도 준비 땅! 했었던 일본어였었던 것입니다. 자, 요이, 앞에 용이기 때문에 앞쪽이 장음이 들어간다라는 것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자 그래도 좀 살펴봐야겠죠. 자, 이 한자 아시나요? 쓸 용, 용도 할 때 용자가 되는데요. 당연히 훈독은 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음독은 용, 장음이 되겠네요. 자, 쓰다, 이용하다라는 동사로 모찌르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자, N4에서는 필수적인 어휘는 아닐 것 같네요. 하지만 N3, N2 이제 앞으로 가면서 외우시게 될 이용하다라는 동사 모찌르 미리 예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음독은 장음을 넣어서 요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급한 용무가 생겨서 이만 가봐야 해요. 급한 일이라고 한다면 자, 읽어볼까요? 규요. 자, 규요에서 급할 급자도 비읍 받침이기 때문에 장음 처리되고 있는 거 보셨죠? 자, 그 다음에 옆에는 사용이라는 단어네요. 읽어볼까요? 시요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뜻 의자죠. 뜻, 의미라는 의미로 자, 실은 훈독이 따로 있진 않고요. 자, 그냥 의미 할 때 이라는 발음으로 음독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미부터 읽어볼까요? 이미. 자, 그 다음에 의식 읽어볼까요? 이시끼라고 읽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자, 요 단어 제가 한자 특강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한자 특강에서 분명히 음독 규칙에 의해서 스펠링을 잘 썼는데 갑자기 초금이 생겨났네요. 이 초금은 어디서 날라온 건가요? 라고 의문을 가졌던 모든 단어의 의문점을 풀어드렸죠. 그렇죠. 그거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출발이라는 단어고요. 니, 마니, 아우라고 한다면 기본형으로 어디에 늦지 않고 시간에 딱 맞추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니, 마니, 아우. 가령 약속 시간에 늦지 않고 딱 맞춰 가다라고 한다면 약속훈이 마니아우. 이렇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슈빠츠니 마니아우라고 하면 출발 시간에 딱 맞춰 가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뒷부분으로 봤더니 나이 까모시레마생.
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라는 우려, 추측이 들어가고 있네요. 따라서 출발 시간에 딱 못 맞춰 갈지도 모르겠네요 라는 안타까운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문장에서는 여러분들 밑줄 그은 단어는 바로 출발이란 단어가 되겠죠. 자, 그래서 출발이라는 단어부터 같이 먼저 읽어보고 싶은데 앞에도 출, 리을 발음이고 뒤에도 발, 리을 발음이네요. 자, 이렇게 리을 발음으로 끝나는 한자들은 보통 츠로 마무리가 자주 됩니다 라고 설명드렸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많으신 분들께서 슈츠하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슈츠하츠라는 발음이 없네 하면서 갑자기 생겨난 이 초금 때문에 조금 당황하셨을 텐데요. 그렇죠. 뒤에 오는 하츠, 하라는 무성음 때문에 슈츠가 슛이라는 초금 발음으로 바뀌게 되었던 거죠. 따라서 정답은 바로 2번이 되는데 이때 초금 뒤에 하히흐헤호가 나올 경우에는 반드시 이 하히흐헤호는 파피프페포로 같이 발음이 강해진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출발이라는 단어부터 같이 발음해 보도록 할까요? 슈빠츠. 네, 잘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한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는 날출, 나가다, 나오다라는 혹은 꺼내다라는 의미인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절로 나가고 나오는 것과 꺼내다라는 타동사적인 개념으로 두 개를 나누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저절로 나가다라는 자동사는 내루. 자, 두 번째는 똑같이 저절로 나가다인데요. 실은 단순히 바깥으로 나가다라는 행위에 집중한다기보다는 이제 나서다, 외출 나간다라는 느낌으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계획하에 미리 마음 먹었던 걸 그 생각을 하면서 이제야 집을 나서다가 바로 데카케르고요. 자, 그리고 상대적으로 앞에 있었던 데르는 그저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행위에 집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네요. 자, 이때 나스라고 한다면 안에 있는 걸 바깥으로 꺼내다 혹은 안에 있는 걸 바깥으로 꺼내다니까 내다, 즉 제출하다라는 동사로도 쓰일 수 있다는 것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출이라는 음독은 츠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 발견하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출이라는 음독으로 발음이 되는 단어들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외출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네요. 출 다음에 다른 글자가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이 츠는 그렇죠. 초금으로 바뀔 리가 없겠죠. 읽어볼까요? 가이슈츠. 자, 그 다음엔 제출하다. 테슈츠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발자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발자는 발전하다, 앞으로 더 피다, 널리 피어나가다 라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필, 발자인데 훈독은 따로 없고 음독만 기억하시면 되니 좋은 한자네요. 자, 발음해 볼까요? 하츠. 발전, 즉 발전기입니다. 하츠댕. 그런데 뒤에 무성음이 왔기 때문에 초금으로 바뀌었죠. 발전, 핫땡. 자, 그 다음엔 역시 효라는 무성음이 왔으므로 같이 발음이 세지면서 강해지면서 초금으로 바뀐 형태입니다. 발표라는 단어 읽어보도록 할까요? 합표. 네, 발음 잘해주셨습니다. 반드시 츠가 사이즈가 작아져서 초금으로 바뀌는 그 타이밍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잘 기억해 주시면 앞으로 단어 외울 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장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교재 77페이지에 있는 문항이고요. 자, 유메이나 가까 하면 화가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유명한 화가의 텐지가이가 전시회가 그리고 밑줄을 봤는데요. 자, 여러분들 문장을 앞에서부터 지금 천천히 해석해 왔기 때문에 행해지다, 실시되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만약에 이것을 문장 앞에서부터 읽어오지 않았다면
자, 이거 갈 행자인데 가다라는 동사는 이쿠니까 이라고 읽어서 4번인가? 라고 잘못 찍을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드는 그런 문제입니다. 따라서 한자 읽기가 나오면 문장 절대로 무시하지 마시고 특히 시간에 쫓기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반드시 문장 전체를 한번 파악해 주시길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갈 행자, 행하다 할 때 이 행자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자, 훈독은 두 개가 있는데 일단 가다, go의 개념에 해당되는 이쿠 동사가 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들 알고 계시는 동사죠? 그래도 읽어볼까요? 이쿠, 이쿠. 자, 그 다음엔 행하다, 실시하다라는 동사로 쓰입니다. 발음이 좀 깁니다. 다 같이 오코나우, 오코나우. 자, 그리고 어미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마스형이나 뭐 혹은 그 외에 다른 나이형이 등등 어미 활용을 조금 다르게 해갈 겁니다. 자, 음독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압도적으로 코라는 발음이 먼저 우선적으로 외우셔야 할 발음이 되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고, 고. 그런데 때로는 요라고 읽히는 경우도 있으니 그 경우가 흔치 않지만 지금 N4에서는 소개해드리는 이 단어만 여러분이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일단 행동이라는 단어부터 읽어볼까요? 고도, 고도. 자, 행, 동 둘 다 이응 받침이기 때문에 둘 다 장음이 되고 있는 거 보셨고요. 자, 그 다음엔 통행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통, 행, 이응 받침이기 때문에 둘 다 장음으로 소리가 되고 있어요. 의식하면서 읽어보도록 할까요? 즈고, 즈고. 하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교라고 읽히는 경우에 단어 N4라면 이 정도, 요 정도의 한자 정도만 알고 계셔도 좀 안전하다라고 하겠네요. 자, 행사라는 단어입니다. 교지, 교지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78페이지에 있는 9번 문항인데요. 자, 역시 저는 앞에부터 읽어 가겠습니다. 거래가라 이제부터 앞으로 세츠메이스를 거도 설명할 것을 추이시대, 주의하여 기이테쿠다사이라고 했는데요. 주의하다라는 단어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빈줄이고 그 다음에 아주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만들 수 있는 한자이므로 반드시 쓰기, 읽기 다 완벽하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정답은 주의가 되겠습니다. 자, 3번 발음해 볼게요. 주의, 주의. 자, 그러면 이 한자, 특히 지금 앞에 나오는 이 주라는 한자 때문인데요. 자, 이 한자를 시험에서는 지금 이 문항 이외에도 시험에서는 어떻게 헷갈리게 내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일단 시작할 것은 주인 주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예전에 하늘과 땅이 있던 시절은 지구가 역사라고 이야기할 수 없죠. 그 하늘과 땅 사이에 사람이라는 존재가 생기면서 역사가 시작이 된 거고, 하늘, 사람, 땅을 모두 다 통으로 관장해서 책임지던 사람이 바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나 주인의식이죠. 따라서 이 한자는 주인주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 주인주자인데요. 이 주인주자는 주인이란 느낌도 가지지만 주로 주된이라는 느낌을 가지기도 하거든요. 자, 그런 주된이라는 느낌의 사람이 붙었는데요. 사람이 주로 중점을 두고 생활하는 곳은 그렇죠. 바로 주소, 살 주자이죠. 집에서 거주해 살아가다라는 주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 한자는 당연히 주택, 주민, 주소라는 단어에 쓰이게 되는 주자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주로라는 단어에 이번에는 물이 붙었는데요. 자, 물을 담은 그릇은 이렇게 평행하게 놔야지 한쪽으로 주로 기울이면 어떻게 될까요? 물을 따르는 행위가 되겠죠. 따라서 다 따르다, 무언가를 따라 붓다라는 주자가 되게 됐습니다. 주유소는 기름을 부어 넣는 곳이죠. 따라서
부을 주자 기억해 주시고요. 자, 주로라는 개념에 이번에는 말이 붙었는데요. 말이 주로 있었던 곳은 그렇죠. 뭘까요? 말들이 마구간에 있었는데, 자, 오늘날은 우리 말 안 타고 다니고 차를 타고 다니니 차들이 주로 있는 것은 주차장이 되겠죠. 그래서 머물다, 머물러 있다, 체류에 있다라는 느낌의 주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가 다 주인데요. 한국어로는 똑같이 주이지만 일본어로는 발음이 다 다릅니다. 따라서 이 발음을 물어보게 되는 시험 문제가 굉장히 자주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한자에 아무것도 안 붙어 있으면 짧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슈, 슈. 자, 그런데 한자에 뭐라도 하나씩 붙어 있으면 장음이 붙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살다라는 느낌은 주, 그 외에는 치유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음독이 시험에 자주 나올 테니 이 음독의 발음을 이용한 여러 가지 단어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자, 이 단어는요, 남편이라는 뜻이 되겠죠. 읽어볼까요? 슈징, 슈징. 혹은 물건의 주인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자, 주인공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네요. 읽어봅니다. 슈징고, 슈징고. 자, 이번에는 살다의 개념인 주자로 갈 텐데요. 자, 주소부터 읽어봅니다. 주쇼, 주쇼. 그 다음엔 주민이라는 단어가 되겠네요. 주민, 주민. 자, 그 다음에 쏟아붓다인데요. 당신의 의식을 쏟아부으란 얘기니까 관심을 기울여서 주의하라는 얘기입니다. 읽어볼까요? 주의, 주의. 자, 그 다음에 쏟아 부을 거예요. 쏠 겁니다. 사자죠. 사격할 때 사자죠. 따라서 주사가 되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지샤, 지샤.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대다, 머물다라는 느낌인데 자동차네요. 따라서 주차라는 단어가 될 거고요. 발음은 아까 주사와 같습니다. 읽어볼까요? 지샤, 지샤. 자, 마지막으로는 주재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아, 일본 주재원으로 5년간 일했어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자, 바로 그곳에 존재했어요. 잠시 머물러 존재했었어요. 라는 주재원 할 때도 주자도 바로 이 주자를 쓰게 됩니다. 자, 읽어보도록 합니다. 주잘, 주잘라고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주자라는 한자 하나로도 여러 가지 의미를 확장시키면서 그리고 그 한자의 모습까지도 변형해서 충분히 시험 문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회기 너무 쉽다, 쉬운 한자 이거 안 써봐도 외울 것 같다라고 방심하지 마시고 한자 특강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는 획에는 반드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 번만 써보셔도 한자 공부 별로 어렵지 않게 즐겁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